안녕하세요, 여행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정말 재밌게 읽고 정말 격하게 아끼고 있는 책들을 리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그래픽 노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진성 작가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신 이순신 세가라고 하는 작품을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정말 놀라기도 했고, 대한민국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분명 많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실력 있는 작가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창작이 들어가도 정말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입니다. 1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명량해전에 출전하게 되는 이제 무사들이나 왜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1편에서는 보여주고요. 2편에서는 이순신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성웅이 되는 과정에서 운명적으로 모함이라던가 영웅으로서 이제 거치게 되는 이런 다양한 굴곡과 전쟁에 관련된 그림만 담아내실 생각이라고 하니까 1편과 2편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전쟁 장면들은 기대하시면서 기다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트로 장면 외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들이 꽤나 많은데 글이 없으면은 이 작품은 거의 일러스트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성이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판옥선을 그렸던 이 그림, 그리고 와 정말 멋있는 구도로 장검과 함께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인들을 바탕으로 모델화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실존 초상화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가님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인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도움 주신 분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갑옷에 관련된 전반적인 고증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구름이나 매 그리고 갈매기들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이 작가님이 가지신 독특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정말 제가 보면서 놀랬던 장면이기도 하죠. 세키분해하고 그리고 안택선에 명량에 출전하는 이 해군들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이제 와이드하게 표현을 한 작품인데, 이 컷만 봐도 정말 액자화해서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고증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진주 박물관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도 거북선이라던가 안택선, 세키분해에 관련된 이런 디오라마는 제작이 돼 있지만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파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참고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자료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인들이 아직 이순신의 존재를 모르는 장군이 참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 회상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경우에도 한산도 대첩에 출정을 했을 때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몰랐어요. 대신 그 한 달 전에 이제 용인에서 있었던 용인 전투에서 1600명이라는 왜군을 가지고 조선군을 기습을 해서 승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분란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조선군은 정말 하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장군이기 때문에 한산도 대첩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장군이기도 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왜 이순신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그런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면 진주성 전투를 표현한 장면이고, 제2차 진주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유재란이 시작되는
첫 번째 전투기도 한데 황진 장군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던 곳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남한성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나옵니다. 거의 뭐 학살 수준이었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오라는 명령서를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수들이 몇 개의 코를 베었는지 이런 걸 증명하는 확인서도 써주는 것들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로 모시고 오지 못한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묻힌 무덤이 일본 토요토미 신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곳에 가보진 못했는데 일본에 갈 일이 있으면 저는 꼭 그곳에 먼저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그림도 나오고요. 조선인들이 잡혀서 포르투갈인에게 값싼 가격으로 노예로 팔려고 하는 것도 정말 잘 표현을 하셨어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반 임진왜란 관련된 다큐를 봐도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자, 이런 그림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갑옷을 보시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살아서 튀어나올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옥선에 타고 있는 우리 군사들의 모습들도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120까지는 현재 출간이 된 상태니까 한번 구매를 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친구분이 계시다면 구매를 하셔서 선물을 해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은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들을 표현한 장면 같아서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그리시는 그림 작가분들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물론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갑옷들과 고증들,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홀로 나와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그 장면들도 생생하게 담겨 있고요. 와이드하게 이렇게 잡아낸 장면들이 정말 많이 놀라웠습니다. 자, 한번 전반적으로 일본의 느낌을 살짝 보시죠. 이런 느낌들로 일권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계변식, 이순신의 어머니. 1597년은 이순신에게 정말 지독한, 인간적으로도 무너질 만큼 정말 슬픈 일들이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4월 1일 날 여수에 계셨던 어머님은 아들이 투옥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여수에서 한양까지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배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백의종군 중이라서 어머니의 장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이제 또 백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정말 힘든 마음을 억누르고 오로지 조선의 백성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수군에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순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말 지독한 한 해였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이순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충남 아산 본가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또 조선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때마침 맞서 싸우던 이순신의 셋째 아들이 왜군과 싸우다가 또 살해를 당해서 그 슬픈 소식도 전하게 되는 해가 1597년이거든요.
수군들이 칠천량 해전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량 학살, 거의 뭐 붕괴될 정도로 일본인에게 타격을 받고 동료들을 칠천량 해전에서 전부 잃기도 했고, 그래서 1597년에 이순신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다면 스스로가 무너져서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아들이 돌아갔을 때 기록이 난중일기에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영웅이나 성웅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이 많은 일들이 이걸 어떻게 감내를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수가 많은지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자신이 일기로 다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선조에게 올렸던 장계, 임진장초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도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요.